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8월 19일 목요일 아침 증시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FOMC 뚜껑이 딱 따졌는데요. 자, FOMC 뚜껑이 따지면서 주식시장이 1%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8%, 그리고 S&P 500도 1.07% 하락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9%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올게 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 다른 지표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주가지수만 봐서는 다 확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금리 상황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1.3bp 올라서 1.260%. 최근에 살짝 올랐을 때 1.3%였으니까 테이퍼링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랐다 안 올랐다, 거의 오른 게 없다. 오히려 30년물은 반대로 1.3bp 떨어지면서 1.901%. 30년물 금리는 금리가 올랐을 때 2% 훌쩍 넘었었죠. 예, 지난번 금리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과열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없다? 과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격은 올랐느냐, 금리 올리겠다는데 달러 가격이 올라야 되지.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받는데, 달러를 미국 국채로 들고 있다면 그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거의 오른 게 없어요. 93.15, 달러 지수가 93.15라서 오른 게 거의 없고, 원화 환율은 그동안 상당히 약세였는데 1180원 가냐 하는 상황에서 1171원 60전으로 1171원 31전으로 지금 다시 가격이 안정이 소폭되는 모습 보여주었고, 중국 위안화도 6.4846이라서 큰 변동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이 마무리되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왜 미국 증시는 많이 이렇게 떨어졌냐? 일단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는 왜 떨어졌냐면 재고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진짜 레알로 떨어졌는데요. 유가는 지금 미국에서 델타 변이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또 어디요? 네, 중국요. 유가는 중국의 경제 상황들 상당히 중요하죠. 중국 경제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동남아의 델타 변이 확산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자 유가가 꺾이면서 지금 64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값도 그렇게 크게 오른 거 없고 거의 제자리에서 소폭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7, 에너지 주식은 더 빠졌어요. 2%대 빠졌으니까 개별 종목 단에서 훨씬 더 빠졌는데, 일단 그 기술주들도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7% 빠졌고요. 애플이 2.55%, 아마존닷컴이 1.26%, 마이크로소프트 0.61%, 알파벳 0.89%, 그리고 페이스북은 0.84%, 인텔 0.95%, 퀄컴 1.5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23%로 사전에 많이 떨어져서 들떨어집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1, AMD가 3.8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2.1%. 여기는 3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발표했는데 떨어졌고, 네, 테슬라는 오히려 3.5%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회사들이 엇갈려요, 전망들이. 어떤 회사는 820달러에서 825달러인가로 지금 목표가를 올렸고, 어떤 회사는 지금 유럽에서의 판매가 좀 의문이다 하고 또 꺾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는 연 50%씩
그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90만 대쯤 하면 내년도에 한 150만 대, 그 다음에는 뭐 한 200만 대, 그 다음에는 한 280만 대, 300만 대, 그러니까 2025년에는 한 400만 대, 500만 대 사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2025년에 500만 대까지 볼 수 있겠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쯤 되면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것이고요. 그때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요. 그러나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을 때 테슬라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생산 캐파 증설의 한계가 좀 있는 게, 그게 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 못 갖고 가요. 만들 수가 없어서. 손이 10개짜리 인도의 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 그게 제일 큰 위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슬라에 관해서는. 네, 주가에 관해서는 그렇고. 자, 미국 시장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연방준비제도이사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7월 27일과 28일에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 하나는 뭐냐? 언제? 7월 27일에서 28일. 지금은 언제? 8월 19일.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죠.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자, 과거의 데이터. 오늘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이죠.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주식시장 하락은, 지금 미국 시장은 고공행진이잖아요. 사상 최고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그 고공행진에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이 약세가 됐냐, 즉 금리가 크게 올랐느냐,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금리 오르는 게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거. 이런 거 쉽게 하시라고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주 안 남았는데 저희 홀릭스닷컴에서 증시각도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를 20% 할인해서 약 한 15만 원 정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세요. 그걸 들으시고 저희 강의를 아침 유튜브를 들으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저희 아침 유튜브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부터 더 쉽게 하면은 시간이 한없이 늘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한없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할 거고요. 이게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약세가 두드러져야 되는데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근데 오히려 금리에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민감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약세가 안 나타났다는 건, 약세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상 범위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금리치로 따져보면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쉽사리 금리가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채권 시장은. 물론 테이퍼링이 보다 가까워지면 금리 조금은 분명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금리가 좀 오를 거라고 보는데, 오늘 FOMC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부터 하나 씹죠. 요거 잘게 씹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꼬르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위원들이 한결같이 왈가왈부 떠들고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서로 막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분들이 모두 한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 메카니컬 링크 없음. 네, 메카니컬 링크가 없음.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해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테이퍼링을 다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어.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거지. 환자를 치료하는데 막 에너지 부스터를 넣어준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 환자 다 낫는다고 해서 아유 너 이제 많이 받아 먹었으니까 나와서 저기 풀 좀 뜯고 일 좀 해. 이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한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간파한 채권 시장은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하나하나 씹으로 들어갈게요. 유가는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고 했는데도 하락을 했다는 거는 이쪽이 경제 활성화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미국도 다시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실제로 어제는 미국 교통안전청 TSA에서 상업용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시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로 연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이런 흐름들이 있고 또 다 맞은 사람들, 백신 접종 다 한 사람들도 부스터샷 또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7% 감소한 연율 153만 4천 채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는 3.2% 감소였는데 예상치보다 한 2배 정도의 큰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비 2.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인력이 없든가 지난번처럼 목재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하면은 실제로 착공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2022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약간 강세론자죠. 네, 강금론자지. 네, 금리가 조금 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매파죠. 쉽게 얘기해서 매파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대응이 2022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 프로세스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실기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분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빨리 테이퍼링 실시해야 되고 내년 1월까지 끝낼 정도 수준으로 테이퍼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가 인상 못 잡고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빵빵 터뜨리게 되면 나중에는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느린 정책 기조 전환은 금융위기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 2008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그때 너무 좀 급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느린 정책 기조 전환은 그때나 맞는 얘기고 지금 현재는 금융위기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테이퍼링을 시행할 만큼 고용시장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이거 봐. 기준금리 인상 적정 시기는 내년 2022년 4분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내년 1월까지 테이퍼링 끝내자고 하면서도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도 후반 끝자락이에요. 네. 그다음에 미국 GDP는 2021년 6에서 7%고 22년에는 4%를 전망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매파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테이퍼링은 빨리 하고 매파들조차 테이퍼링을 빨리 하지만 금리 인상은 대략 22년도 후반이니까 이렇게 섞어보면 2023년도 금리 인상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FOMC 회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있었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다음 회의에서부터 테이퍼링 전망을 평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 회의 9월이죠. 자, 그러면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 말씀드렸어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제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략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이고 또는 내년 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땡겨서 테이퍼링이 올해 연말쯤 11월, 12월 요때 아니면 뭐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평가를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시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10월 달에 시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해서 시작을 하려면 빨라봐야 11월, 12월인데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마도 내년 초중 정도에 시행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게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건데 합리적일 거라고 증시각도의 TV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자는 조금 다르죠. 실제로 내년 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는 한 10월 달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한 2, 3개월 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충분히 전 국민적으로 아는 단어가 됐잖아요. 아니 저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도대체.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서서히 줄이겠다는 이 테이퍼링이 모든 사람이 아는 정도 수준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숙지를 시키는 과정이고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숙지가 됐어. 한국에서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과거 대비 충격은 그 시행 직전의 충격이 크고 시행하는 그 시점에서 충격이 컸다가 오히려 시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는 충격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으로 인한 채권금리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나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 하면 채권금리가 오르긴 오를 거야. 근데 그게 계속 그러진 않을걸? 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실시 이후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향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하고 나서 고용과 물가 안정이 좀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대다수 위원들은 상당한 추가 진전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상당한 추가 진전, 추가 진전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빵빵빵빵 터지는데 아직 조금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서 이제 고용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고용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은 물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며 최근 장기 금리 하락에 인플레이션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충족됐다면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금리가 위로 올라야죠. 인플레이션 오겠다는데 금리가 안 오를 수가 있나요? 근데 시중 금리가 지금 올랐나요? 10년물 금리 우리가 매일같이 추적해 봤지만 1.7까지 찍고 나서 지금 도로록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1.3도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기여한 거 별로 없다라는 거는 실제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자, 다음 대다수 위원들은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올해부터 테이퍼링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아도 현재 개선 흐름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조금 헷갈리죠. 아까는 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개선 흐름에는 만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덜 갔어. 요게 이제 연준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테이퍼링 실시 시기를 2022년 초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 고용 환경이 상당한 추가 진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물가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이제 고용 얘기도 해보죠.
고용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죠. 고용 환경이 상당히 추가 진전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한 추가 진전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100만 정도 나오면, 100만 정도 추가로 빵빵빵 터지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9위는 10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9월달 이후부터는 고용이 확실하게 늘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9월달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연준은 움직일 것 같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달에 이제 다 이제 돈 주는 것도 완전 정리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9월달에 100만 이상 찍고 하면 그건 언제 나와요? 데이터가 9월에 100만 이상 찍는 데이터는 10월에 나오잖아요. 10월에 나오니까 10월에 그게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테이퍼링 해도 괜찮겠네요. 한 번 더 볼게요. 또 100만 나오는지 또 볼게요. 그럼 10월 달 데이터가 언제 나와? 11월 달에 나와. 그럼 11월 달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시행해도 되겠네요 하면 그게 12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12월 이야기 드린 거고,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2022년 초에 더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달에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이 100만 빵빵 터지면 한두 달 땡겨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고용이 빵빵 터지면은 오히려 시장은 그것 때문에 이러면서 먼저 마음이 흔들리겠죠. 나중에 그러나 테이퍼링을 실시한 다음에는 뭐 그렇게 충격을 받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또다시 얘기했냐면, 테이퍼링 이전에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전 정보 제공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테이퍼링 실제로 실시하기 전에. 그래서 고용 환경이 제대로 빵빵 터져가지고 100만이 나오더라도 그 100만 넘게 나온 게 한 2달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한두 달 더 있다가 실시하겠으니까 벌써 지금 8월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 정도는 더 걸리는 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MBS와 국채 매입 규모는 비례하게 감소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도 있는데, 주택부분 회복세가 예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MBS 시장은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MBS 규모 감소 폭이 국채보다 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즉 부동산이 지금 과열이니까 부동산 저당 채권인 MBS 먼저 빼자, 이쪽에도 돈 뿌리는 거 좀 먼저 빼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MBS 사주는 거 좀 더 빨리 그만하자, 요거는 논의를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FOMC 의사록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김성수 애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궁금하신 점은 이제 곧 시작될 라이브 채팅에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